지각이라는 건 단순히 약속 시간에 늦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꽤 복잡한 마음의 패턴과 습관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해야지라는 다짐만으로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는 체념이 생기고 그게 다시 지각을 합리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각은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 습관을 바꾸려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왜 지각이 반복되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시간 관리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면 10분이면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준비나 이동,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까지 합치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늘 늦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은 마지막 순간에 몰입하는 경우입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갑자기 메일을 확인하거나 방을 정리하거나 화장을 고치는 식으로 해야 할 일을 시작해 시간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동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약속이나 업무 자체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늦어지고 특히 마음이 가볍게 여기는 약속일수록 더 쉽게 지각이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합리화에 기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큰일 나겠어?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결국 지각이 습관처럼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간 감각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각하는 사람들은 흔히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길은 차로 20분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신호 대기와 주차 시간까지 합치면 35분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출발 시간을 정할 때는 무조건 내가 예상한 시간 여유 시간 15분을 기본으로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억지 같고 답답하겠지만 실제로 그 여유 시간이 나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출발 준비를 전날 미리 끝내는 것입니다. 지각은 아침에 바쁘게 준비하다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은 뭐 입지? 가방에 뭘 챙겨야 하지? 이런 것들이 아침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전날 밤에 옷을 정해두고 가방도 준비해두면 아침에 쓸데없는 결정이 줄어듭니다. 이런 결정 최소화 전략은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출발을 더 매끄럽게 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심리적 패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각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약속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같은 자기 표현일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지각을 고치려면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왜 내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지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혹은 지각이 자기 파괴적인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늘 늦는 사람이라고 규정 지으며 스스로를 실패자로 만드는 반복 패턴이죠. 이런 경우라면 자기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는 늦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머릿속에 심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작은 성공 경험 쌓기입니다. 모든 약속에 한 번에 정시 도착하려 하면 부담이 큽니다. 대신 작은 목표를 세워서 실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은 출근 시간을 10분 일찍 맞춘다든가 약속 장소에 5분 먼저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 성공 경험이 반복되면 나는 지각을 안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쌓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습관이 굳어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알람을 여러 개 맞추고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어 억지로 일어나게 만든다든지 캘린더 앱에 출발 시간 알람을 넣어두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준비 시간까지 계산해서 출발 알람을 주는 앱도 많습니다. 기술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나만의 동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각을 막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외부의 꾸지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각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을 때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나만의 보너스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에 도착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울 필요도 있습니다.
지각 습관을 완전히 고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역시 안 되라는 낙인을 찍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습관은 반복으로 굳어지지만 동시에 반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태도입니다. 지각을 줄이고 싶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셈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지각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실제로 측정해보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수와 양치에 몇 분, 옷을 입는데 몇 분, 아침을 챙기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실제 시간을 기록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낙관적으로 시간을 계산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루 준비 루틴을 짜면 지각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준비 과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옷장을 열고 고민하는 대신 전날 미리 입을 옷을 정해두는 습관은 아주 작은 행동 같아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방 속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챙겨두면 아침에 허둥됨이 줄어들고 출발 전 불필요한 지체가 사라집니다. 결국 지각은 출발 전 몇 분 동안의 사소한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다듬어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루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면의 태도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늘 늦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자기 규정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지각하는 패턴 속에 가두게 됩니다. 이를 깨트리려면 의식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짧은 문장을 매일 반복해서 마음속에 새기거나 실제로 정시에 도착했을 때 그 순간을 강하게 기억하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경험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작은 성공을 인식하고 강화하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습관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시간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각은 상대방의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반복될수록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정시에 도착하는 습관은 이 사람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각을 고치겠다는 결심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신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훨씬 강한 동기가 생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책임감을 떠올리면 단순한 자기관리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각 습관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노력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태도입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자책하는 순간 의욕은 꺾이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더 여유 있게 준비하자라는 학습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각은 반복으로 굳어진 습관이니만큼 교정 역시 반복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생활의 리듬 자체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은 지각을 고치기 어렵게 만듭니다. 조금 더 일찍 자고 아침 시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지각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운동이나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루틴을 아침에 넣으면 하루의 시작을 적극적으로 열 수 있어 출발 준비도 자연스럽게 원활해집니다. 결국 지각을 줄이는 것은 시간을 앞당기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각을 고치려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왜 늘 시간을 빠듯하게 잡으려 하는가? 혹시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마음이 출발을 늦추는 건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단순히 지각을 줄이는 방법을 넘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지각을 고치는 일은 사실상 자기 삶을 더 성실하게 마주하는 일이기도 한 셈입니다.